그 지금까지 이제 이끄는 현상이라든지 특징들 이런 것들을 이제 살펴봤는데 이 극우 현상을 또 추동하는 어떤 목적으로서 어떤 큰 그림이 또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그림이 이제 이런 어떤 추동력을 또 일으키는 또 하나의 힘으로 작동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는데 큰 그림, 예. 이 그림이 있으니까 뭔가 달려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그림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계속 누군가 그리겠죠. 네네. 누군가 그리는데 그 그림들이 다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닌 것 같고, 음, 그 중에 이제 선택되는 거죠, 어떤 것들이. 음, 이제 그거는 되게 랜덤한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거기에는 이제 그 목소리 그런 서사를 만들어내는 음, 빅 스케치를 만들어내는 음, 사람들이 이 어떤 스피커를 가지고 있느냐도 중요하고 음, 어떤 시기와 매칭되느냐도 중요하고 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겹치면서 일어나서 그건 또 올빼미스럽게 사후적으로만 분석이 됐어요. 그렇구나. 그럼 현상적으로 봤을 때 그냥 제가 그냥 누굴 딱 집어서 얘기한다면 그 또 이제 이 극우 현상을 또 일으키는 또 결국 스피커들이 많은 영향을 주지 않습니까? 뭐 정광훈, 손현보도 있지만 또 이제 그 또 언변이 또 좋은 또 이제 스타 강사 이런 분이 출연이 또 하나의 또 이제 극우 현상을 또 부추기는 또 그런 역할을 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전한길 씨. 그 전한길 씨가 그리고 있는 어떤 그 그림이 분명히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시장경제 그리고 친미, 친일. 친일이라고 하면 또 이제 오해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국방은 또 세지고, 경제로 또 세졌으니까 이제 예전처럼 그런 어떤 그, 그죠? 굴종 외교를 할 필요 없고, 대등한 위치에서, 일본과도 잘 지내야 된다. 뭐 이런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만큼 여러 가지 이제 그림을 이제 이 사람이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그림 안에서 뭉쳐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솔직히 이제 거기가 여의도파라고 하지 않습니까? 광화문파가 있고, 광화문에 이제 정광훈이가 있고, 여의도파에 이제 손인보 목사와 그 전환계 씨가 있는 건데, 그, 성격도 좀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다른 것 같은데, 아무튼 이 전환계 씨가 그리는 그림, 여기에 또 이제 많은 분들이 또 그, 동의를 해가지고 참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예, 그렇게 보는데, 그 새로운 스피커의 등장, 또 앞으로 어떻게 영향을 좀 미칠 것으로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잠깐만요. 제가 나중에 전화 드릴게요. 죄송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제 어떤 이제 그렇게 말하는 분 자신도 생각이 이제 잘 짜여져 있는 것이 아니고 계속 하면서 그때그때 좀 변화할 음, 거예요. 음, 업데이트 되는 거죠. 음, 어떤 경우는 이제 자기 생각이 바뀌기도 하고 이렇기도 할 건데 이제 더 중요한 문제는 이제 대중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내러티브 전체를 리딩하고 있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기자님 같은 분들이 리딩하는 거지. 그 대중들은 그냥 그 어떤 요소에 꽂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그런데 그것이 이제 어떤 스피커가 이제 어떤 무브먼트를 기획할 때 뭔가 이제 세팅이 되면 경로가 만들어지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런 경로에 사람들이 연결되면서 일종의 이제 막 부글부글 끓는 물들이 어떤 삼각각에 들어 있으면서 그 삼각각 모양이 뭐 이를테면 타원형이면 타원형 모양으로 열기를 뿜어내고 이제 정사각형이면 정사각형 열기를 뿜어내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해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서사를 이해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그것이 이제 어떤 만들어지는 어떤 무브먼트의 어떤 성격에 따라서 이제 그런 것들의 큰 그림과 연결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또 그런 이제 어떤 무브먼트들은 또 이렇게 어떤 그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다 잘 알겠지만 자기가 생각하는 아이디어란 타입만 가지고서 그걸 만들지 못하거든요. 그냥 그때그때마다 뭘 강조하고 뭘 안 강조 안 하고 뭐 그렇게 다 약간 순간순간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굉장히 많은 변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누가 어떤 말을 하는데 그 사람의 사상이 뭐냐라는 것도 분석할 필요는 있는데
너무 거기에 매달려 갖고는 그 현상을 보기는 힘들지 않을까. 음. 또 요새는 지금 온라인 세계가 이제 액티브하게 활성화된 그렇죠. 시대에는 네. 이제 발화자가 따로 있고 수용자가 따로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음.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훨씬 더 이제 복잡하게 형성되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뭐 전한계 씨가 뭘 말했느냐를 너무 꼼꼼히 하나하나 읽어보려고 하는 거가 그 현상을 오히려 못 읽게 하는 수도 있는 거예요. 좀 이렇게 숲을 봐야 된다. 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나무에 네. 너무 집중하지 말고 숲을 봐야 된다. 제 생각은 네. 대중현상을 읽어내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대중현상을 읽어내야 된다. 예. 뭐, 나도 이게 얼마나 실제로 중요한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내 생각엔 그렇습니다. 네. 이제, 보통 이제 극우에 계신 분들, 자꾸 극우잖아요. 소위, 소위, 이른바. 또 제가 극우라고 표현하면 또 이제 시청자분들 중에서 이제 왜 우리가 극우냐? 우리가 무슨 폭력을 선동했냐? 우리가 무슨 나치즘이냐? 파시스트냐? 뭐 이렇게 또 불만을 표출하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좀 조심스럽습니다. 이른바 소위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소위 이제 극우 세력에 계신 분들은 이제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불만을 이렇게 많이 제기하시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왜 진보에 계신 분들은 선택적인 정의만 얘기하고 또 필요할 때는 이중잣대, 내로남불 태도를 자꾸 버리지 못하냐. 뭐 이렇게 비판을 극우 세력에 계신 분들도 비판하지만 나름 이제 중도 합리적인 세력이라 하는 분들도 이제 양쪽을 양비론적 관점에서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사태도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다 보니까 이제 왜 윤석열도 잘못했는데 근데 야당도 뭐 잘한 건 아니지 않냐. 뭐 이런 어떤 양비론적 관점. 이런 또 그 입장에 서 계신 크리스천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이런 분들에게 좀 바른 어떤 판단과 잣대가 필요할 것 같은데 특히 이제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이제 미디어, 매체 또 이런 스피커들의 영향력 그런 것들로부터 어떤 분별력을 갖고 좀 이 사태를 좀 지내야지 좀 그래도 이제 양심 있는, 의식 있는, 깨어있는 크리스천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만 더. 그 용어가 뭐죠? 트롤리즘군인가? 네. 그 있잖아요. 그 왜 열차가 가는데 차선이 이렇게 겹쳐지게 했다가 떨어지게 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때 이제 열차가 가는데 그 열차를 이제 철길을 살짝 길을 바꿔놓을 수도 있고 양쪽으로 가도 다 사고가 나는데 이렇게 갔을 때는 10명이 피해를 이쪽은 한 명이 피해를 입는데 어느 것이 더 정의냐 이제 한번 하버드에 최근에 그 정의론 얘기하신 분 그분이 쓴 책에 나옵니다. 예. 근데 제 사람이 자꾸 잊어버렸어요. 네. 샌델, 마이클 샌델. 이제 그런데 이제 간단하지 않죠. 한 명이 죽는 게 더 중요할 수도 있고, 그거로 인해서 20명이 피해를 보는 게 중요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래서 지금 이 현상을 갖고 누구나 다 동의할 수 있는 답을 가질 수는 없지만, 이제 지금 이 현상에서 이제 윤석열의 이제 친위 쿠데타는 그런 정당성을 가지고 있는가. 많은 사람들에게 더 좋은 기회를 줄 수 있는 혹은 위험한 이런 판단에서 그걸 막는 것은 이제 어떤가 이런 물음들. 또 그것이 이제 원인이라고 이제 얘기한 것이 적절한가 했을 때도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죠. 근데 이제 그런 사회적 합의에서 저는 이제 지금 내란 그룹들은 합의를 얻지 못한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그분들의 얘기는 이제 이제 사람들을 설득하는데 실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런 행동은. 그런데 이제 나아가서 이제 그렇게 설득시키지 못했을 때 어떻게 하느냐라는 거죠. 이제 거기서 이제 지금 정강원 씨가 이제 그 용어 뭐였죠? 국민저항권? 국민저항권 네, 얘기했잖아요. 그런 국민저항권이 그런 것은 적절한가? 일단 우리도 사실 그런 국민저항권 얘기하면서 체제 저항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것이 일종의 미러링 된 건데
그때 우리도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사회적으로 동의를 받지 못한 채로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처벌을 받았어요. 네. 예, 나는 동의 안 해도. 음, 이제 나중에 와서 우리가 정당성 얻었으면 정당성 얻을 수 있기 위한 노력을 음, 해서 얻은 측면이 있죠. 음,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도 그 과정을 거쳐야 될 것 같아요. 음, 지금 이제 이렇게 합의가 안 된 상태로 된다면 음, 사회적으로 이제 다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만들어진 어떤 정의의 질서에 의해서 처벌을 받아야죠. 음, 그런데 이제 만약에 자기들이 진짜 정당하다면 정당한 것을 입증하는 과정을 거쳐서 사람들 설득해내야 될 것 같거든요. 설득하는 것이 테러리즘이 되면 안 되겠죠. 음,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자기 주장을 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음, 이제 시위나 구호는 필요하겠지만 음, 그런 구호가 이제 어떤 무차별 테러나 뭐 이런 걸로 간다면 그거는 이제 더 그분들의 생각을 사람들한테 설득할 수 없게 하는 음, 그런 게 될 것 같아요. 음. 뭐 이런 분들은 이제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진짜 이런 고민을 좀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이런 중도적인 어떤 입장에서 뭔가 아직은 판단을 확실하게 어느 쪽의 편을 딱 들지 않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아마 이런 고민을 지금 계속 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게 그 지금 공교연합기구에서는 그 선을 다 긋지 않습니까? 뭐 정광이든 소년부는 다 선 긋고 이제 그건 특정한 어떤 그냥 집단에서 얘기지. 그리고 공교연합기구에게는 그런 건 관련이 없다. 전혀 관련이 없다. 무관하다. 그리고 오히려 이제 우리는 뭐, 그죠? 윤석열 그 대통령의 비상경에 대해서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이다. 이렇게 뭐 공식적인 입장도 발표했습니다. NCK 같은 경우에는. 이 외에도 한국교회 총연합회. 저기도 보수적인 연합기구인데 거기서도 상당히 이제 그 성명을 발표했는데 내용이 보면 되게 정치적인 중립을 유지하면서 최대한 헌재의 판결을 존중하겠다. 다른 거 다, 다른 멘트는 다 이제 잠재하고 딱 그 멘트를 이제 살리더라고요. 그만큼 되게 조심성이 있게 멘트를 또 하면서 입장을 발표한 건데. 근데 이런 것들이 그 특정 목회자의 그 입의 그 파워에 비해서는 너무 약한 거죠. 지금 너무 약해가지고 여기서 아무리 뭐 이렇게 입장 발표하고 뭘 해도 주목이 안 되는 겁니다. 특히 이제 이런 어떤 크리스찬, 일반 어떤 신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다 이제 더 특정 목회자의 입에 다 주목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 이런 어떤 구조적 문제 이런 것들이 원인이 뭐라고 좀 보시는지.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런 목소리가 영향력이 없는 게 아니고 네네. 또 극우적인 이제 자극적인 말을 하는 사람도 영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음, 그냥 크게 들릴 뿐인 거예요. 아, 왜냐면 사람들이 음. 내가 이렇게 인터뷰를 해봤는데 저희 대학교에서 굉장히 각 교회에 대한 충성도가 높은 신자들인데 음, 자기네 목사가 그 주에 한 설교를 기억 못해요. 대부분. 어, 그냥 목소리 높여서 하는 것이 이제 어떤 사람들한테 키워드가 따지면서 유통되고 그러면서 큰 소리인 것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음, 대개 사람들은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음, 기억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행동이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무브먼트 어떤 무브먼트가 더 강력한 목소리로 이렇게 재현되느냐 아니냐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에게 이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의 말을 들을 때는 그 소리가 크냐 작으냐만 갖고 듣지는 않아요. 음, 또 각자 자기들이 판단하거든요. 음, 그래서 이제 뭐 그런 다른 목소리를 내는 이제 합리적인이라고 할까 그런 주장들을 내는 분들의 목소리가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들이 받아들여서 그 이제 사람들이 이 현상을 통해서 어떻게 해석하느냐 문제는 그런 것들은 아주 작은 참조사항들이 소리의 문제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뭐 NCK가 그 왜 영향력이 없느냐 뭐 이런 거는 NCK가 영향력이 없는 건 여러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그런 것만 가지고서 이제 개신교가 이제 그 위기에 처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NCK 위기지 그게 왜 개신교 위기예요? 개신교의 많은 신자들은 훌륭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고 훌륭하게 선택하는 게 많은데 그러니까 이제 NCK가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은 NCK가 왜 위기에 있는지를 우리가 물어야 되는 거죠. 이런 소리를 내서 위기냐, 안 내서 위기냐, 뭐 이런 것만 갖고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필요한데,
그런 것처럼 또 막 존재감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정강훈이 이 성공했냐 실패했냐 문제도 그 목소리가 많이 들리냐 안 들리냐 갖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가 여태까지 소리 안 질러본 적이 없지만 그가 만든 정당 중에 송건 정당이 어딘지 있었어요. 개신교 신자들도 그에게 표를 안 찍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만 갖고 판단할 수는 없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그런 우리가 보는 관점은 그것이 우리의 목소리가 전달이 되게 하는 게 중요하지만 우리의 목소리에 사람들이 의지하고 있다는 우리의 착각은 우리한테는 너무 대단한 착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최대한 노력을 하지만 사람들은 또 각자 자기가 하나의 판단할 수 있는 주체로 판단하고 있고 그것이 일종의 집단 지성인 거죠. 그 집단 지성을 위해서 나는 그냥 하나의 씨를 뿌리고 그 작은 물을 주는 노력을 하는 뿐이지 그것으로 성공 실패를 얘기하는 거는 좀 우리를 너무 과대평가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지금 현재 이제 목회 현장에서 뭐 성도들이 이제 이런 어떤 정치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주체적으로 판단하고 결단할 수 있게끔 목회 그 설교 강단에서는 이제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이런 목회자들의 어떤 그 흐름은 나름 정당하고 타당하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판단을 유보하거나. 아니, 저는 네. 정당하고 타당한 거 네네네. 그거 중립이냐 아니냐 문제는 네, 아니고 그냥 그럼요. 그분이 어떤 이념을 갖고 있든 사람들한테 칭찬받을 만한 목회를 하면 칭찬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그 칭찬이라는 것은 이제 칭찬도 틀릴 수 있지만 칭찬받는다는 것은 뭐 그가 중립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판단하는 건 너무 단순한 평가 같아요. 단순한 거. 네. 그냥 각자 목회자는 자기가 목회를 최선을 다해 하겠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판단은 이제 뭐 사람들이 해야 되겠죠. 특히 그 교인들이 해야 될 거고. 그런데 이제 지금 현안의 문제는 이제 정치적 이슈를 가지고 우리가 궁금해 하니까 그 이슈에 대해서 이제 많은 목회자들한테 발언하시오라고 우리가 이제 자꾸 말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죠. 예, 유도를 하는 거죠. 예, 발언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예. 발언한다고 좋은 사람이고 안 한다고 나쁜 사람은 아니잖아요. 네, 그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우리는 발언해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자꾸 설득을 할 뿐인 거고 또 교인들은 또 목사가 발언한다고 아멘 하고 하지만 아멘이 진짜 아멘인지 그냥 습관적으로 나오는 그냥 뭐 말인지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목회자들의 일반적인 설교는 대부분 실패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신자들은 교회 공론장의 영향을 별로 안 받는 갖고 있어요. 기억을 잘못한다. 네. 설교를. 네. 그런데 네네. 그건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학교도 그래요. 공교육도 네, 그죠. 영향을 별로 못 미쳐요. 그렇다고 공교육을 없애버려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주장은 또 그 주장이 책임질 수 없는 현상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그럼 막 사교육이 좋은 거야? 막 이렇게 막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교회에서 공론장에 실패하고 있는 것은 분명 문제이지만 그렇다고 뭐 교회를 없애야 된다든가 설교를 하지 말아야 된다든가 네. 뭐 이런 식으로 단순화시킬 수는 없죠. 네, 그냥 그죠, 그죠. 그건 각각의 목회 현장에서 실험을 해야죠. 끊임없이 어떻게 의미 있게 사람들이 다가가야 되는지 그리고 또 좀 더 잘하고 있는 목회자가 있다면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좀 더 관찰도 하고 뭐 서로 토론도 해보고 뭐 이런 필요가 있는 거잖아요. 또 무엇보다도 교인들이랑 어떻게 상호작용할 수 있는 그죠. 어떤 걸 할 수 있는 생각을 그런 노력이 필요한 거지 뭐 우리 편이면 좋고 저쪽 편 나쁘고 하는 식의 생각을 우리가 많이 갖고 있다면 그건 우리가 문제죠. 이런 어떤 교회라는 공간이 어떤 토론 문화가 꼽히는 어떤 실험의 공간이 돼야 되는데 좀 그런 면에서 좀 실패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그거는 이제 교회도 실패하지만 가족도 실패해요. 가족도 예. 자기 자녀들이랑 부모들이 대화가 잘 되나? 잘 안 되죠. 네. 네네. 일방적이고. 네. 그러니까 네네네. 그런 커뮤니케이션 실패의 자리는 너무 많거든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지. 그럼 가족 없애야 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로 그죠. 가면 없앨 수도 있고 안 없앨 수도 있죠. 근데 이제 그걸 이게 하나의 정답이 있는 것처럼
이제 그걸 단순화시켜서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그러면 탈가족의 실험을 한다든가, 하면 가족을 다시 어떻게 해보는 실험을 한다든가, 그런 노력들이 필요한 거죠. 교회도 이제 그런 노력들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격변의 시대에 더더군다나.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아, 이게 뭐 장시간 이렇게 또 이렇게 인터뷰 또 해주셔서 감사하고, 네. 오늘 또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 이게 너무 이게 오랜만에 뵈서 너무 반갑고 기쁘고. 또 날카롭게 질문해줘서 제가 아니, 즐거웠는데, 아닙니다. 예.